네, 현철과 함께 라이노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페이스 모델링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스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일 스윕 1 할 거예요. 스윕 하는데, 스윕은 되게 잘 쓰면 좋고, 네, 잘못 쓰면 도대체 이게 왜 이래? 네, 이런 거일 텐데, 도대체 이게 왜 이래? 왜? 왜 때문에? 네, 그 왜 때문에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몰라도 지장 없으니까, 네, 그냥 싹 넘기세요. 네. 제가 다시 커브를 그려야겠죠? 예, 레일이 있어야 이걸 만들 수 있으니까. 제가 커브를 하나 이렇게 쓱 그렸어요. 곡선을 딱 그렸고요. 그 다음에 커브를 또 단면이 될 커브를 하나 싹 그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뭘 하냐면 스윕 원을 하죠. 스윕 쓸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레일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횡단면 커브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짠 했더니, 네,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제가 원하는 건 이 방향으로 쫙 갔을 때 그대로 얘가 유지되길 바랬는데 뭐지? 뭘 눌러도 변화가 없어요. 네, 뭐 이상한 것만 생기고 내부 선만 좀 바뀌고 이 바깥 라인은 변화가 없죠.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네, 이렇게 이상해요. 그래서 로드라이크를 딱 눌렀더니 뭔가 갑자기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축 설정이 뭐지? 이게 뭐야? 막 이상한 게 나왔어요. 00-1 나왔어요. 이거 바꿔보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미친 척하고 네,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난리 났어요. 이게 왜? 뭐야 이게? 아니 이럴 수가. 축 설정 다시 해볼까? 뭐 잘못됐지? 이 방향으로 해볼까? 그나마 좀 괜찮아. 네. 자유영상이랑 자유영상 별로 차이 없는데, 네. 근데 제가 막 이 방향으로 또 해봤어요. 네. 이 방향도 괜찮네요. 네. 이 방향 괜찮은 건가요? 괜찮죠. 그쵸? 네, 뭐, 이 방향도 괜찮아요. 근데 아까 뭐, 이렇게 했을 때만 좀 이상해요. 이렇게 했을 때, 또 이상해요. 오, 뭐지? 네. 이런 상황이 생기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원하는 걸 하려면 그걸 하면 안 되고요. 뭘 해야 되냐면, 네. 요거를 만약에 직선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직선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예 그냥 직교 방향, 이렇게 X 방향으로 딱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도 스윕 1 한번 해볼게요. 스윕 1. 이번엔 레일을 이거 선택하고요. 횡단면, 네, 레일 선택하고 횡단면을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뭔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자유형상 로드라이크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축을 제가 뭐 이상하게 해도 문제 없어요. 네. 예. 이렇게 했더니 뭔가 이상하게 생겼네요. 네. 여기 힌트예요, 힌트. 네. 근데 요것만 살짝 X방향만 아니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아무 문제 없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X방향 이렇게 해서 Shift 누르고 X방향 딱 만들었더니 난리가 났어. 이상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이상한 게 이거 맞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한번 카피해 볼까요? 이 점을 이거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직선이니까. 예, 딱 가져갔더니 끝으로 갔습니다. 오, 문제 없어요. 딱 지웠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럼 아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걸까요? 네. 제가 이거 이렇게 쓱 들어 올려 볼까요? 네. 이거 쓱 내려 볼게요. 도대체 아까는 무슨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스윕 레일 선택하시고 다시 커브 선택하는데 지 맘대로야. 막 더 늘어났어. 그쵸? 늘어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 방향에서 감이 좀 왔어요? 네, 감이 좀 왔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로드라이크를 딱 잡았더니 이상해졌어. 이렇게 했더니 이상해졌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했더니 더 이상해졌어요. 네. 자, 이게 무슨 이유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 좀 벗어나면 문제 없어요. 네. 이렇게 뒤집어지는 문제가 생겼죠. 이제 3D 상에서. 저는 이거 평면형 커브 했는데 3D 했더니 난리 났어요. 네. 조금 좀 완만하게 하려면 저쪽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부드럽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심해졌죠. 네. 그런데 자유 형상을 하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네. 자, 이제 요게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냐면, 네. 우리가 스윕을 한다는 거는 이 선을, 요 서피스 쭉 생각할까요? 이 선을 움직이는 거예요. 쫙
쫙 움직이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뭐죠? 라떼는 청룡열차라고 불렀고 요즘에 뭐죠? 요즘엔 T-익스프레스. 네, T-익스프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일이잖아요. T-익스프레스의 레일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3000으로 좀 바꿔주면서 벨벳 꼬였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벨벳 꼬였는데 어떻게 꼬였는지 뭐 쉽게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각각의 축이 있어요. 혹시 그게 되나? 커브의 플레인이 이런 게 되나요? 커브 플레인 제가 보는 법은 정확히 모르겠고 커버처 그래프는 있네요. 커버처 그래프는 있고 네, 아니면 제가 그래스하퍼를 이용해서 한번 쫙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이 커브의 이렇게 요 방향이 커브의 진행 방향에 대한 수직 방향이거든요. 네, 그런 방향이 있어요. 지금 X, Y, Z가 있듯이 이 커브의 진행 방향이라는 게 항상 있고 그 커브의 방향에 맞춰서 돌아가는 플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어렵죠? 네. 그냥 잊어주세요. 난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벨벳 꼬여서 가면 내가 레일을 타고 이렇게 가면 내 머리 방향, 내 머리 정수리 방향은 항상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네. 제가 라인을 하나 그려볼까요? 네, 이거 이제 커버처 지우고 네, 제가 바닥에 라인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라인을 네, 쫙 해서 하나 그렸고요. 길쭉하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또 수직하게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어레이 한번 해볼게요. 어레이 X방향으로 한 30개 할까요? 그 다음에 네, 첫 번째 참조점은 네, 이런 식으로 착 해서 하면 이 정도 될까요?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멋지게 트림도 한번 해보고요. 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거를 플로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 선들을 30개, 29개 전화 지었으니까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기본 커브를 선택을 하고 이 대상 커브에다가 쫙 뿌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방향에 약간 휘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약간의 휘어짐이 보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로 보니까 좀 한계가 있네요. 네, 고급 기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스하퍼라는 기능을 쓸 건데요. 그래스하퍼,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신기하죠? 제가 요거 눌렀어요. 네, 이런 게 있다. 이 기회에 그래스하퍼 한번 맛보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커브를 하나 골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하나 딱 고르고요. 이 커브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임이 아니라 디바이드 프레임, 예, 커브 프레임, 예, 커브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디비전에 있죠. 커브 프레임스라는 게 있고요. 네, 제가 저거를 값이 엄청 크네요. 디스플레이를 살짝 바꿔볼까요? 플레인 사이즈를 지금의 한 1로 한번 바꿔볼까요? 1 정도면 되네요. 한 3 정도. 네, 다시 플레인 사이즈 한 3 정도. 더 많이 할 거니까 1 그냥 두고요. 네,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24개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저 커브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 선들이, 저건 아까 지금 X축에 맞게끔 간악을 했고, 저 선이 좀 방해가 되나요? 네. 방해가 되면 지우죠. 네. 지우고 보세요. 어차피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보시면, 이 방향의 선들 보이세요? 네. 저게 커브의 접선 방향이에요. 접선 방향. 이 접선 방향이 있고, 그 접선에 맞춰서 이 커브가 비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 Y 방향 이렇게 보이시죠? 그 Y 방향이 이렇게 싹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되고 있는 가운데, 또 이거 Z 방향이 있겠죠. 그쵸? 그 Z 방향에 맞춰서 또 이게 정렬이 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Z 방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Z 방향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라인 SDL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점에다가 딱 놓고 이 수직한 방향으로 이게 나가는 거죠. 네. 방향은, 요거의 수직한 방향은 Z 방향이 아니니까, 네, 플레인 X, Y, Z를 따서 재밌죠, 여러분. 이거 재미있는 거 빠지시면 네, 즐겁습니다. 요거의 노멀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예,
X, Y 방향으로 돌렸을 때 그거에 맞춰서 네, 이렇게 도는 방향, 이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근데 문제는 요거 이제 지우고 볼게요. 네, 요거만 놔두고 볼까요? 네, 이 sweep이라는 명령어가 말이죠. sweep이라는 명령어가 말이죠. 이 커브의 진행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커브에 sweep이라는 명령어를 생각을 하면 제가 이 레일을 선택을 이걸로 하고 횡단면 커브를 선택을 해서 딱 만들면 네, 얘가 이거를 만들어내는 방향이 네, 이 방향이 지금 보시면 이 Y랑 굉장히 나란해 보이죠. 네, 그래서 저 방향을 유지를 하되 예, 이 방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네, 이게 로드라이크랑 해서 좀 바뀌죠. 네, 그래서 이 자유 형상은 이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 레일을 따라가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로드라이크라는 건 뭐냐면 이 길을 따라가는 차랑 생각하시면 돼요. 뭐 좀 복잡한데 이 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의 영향을 어느 정도로 받느냐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냥 듣고 잊어버리실 거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듣고 잊어버리세요. 왜냐면 건강에 안 좋아요. 네, 저도 내일 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네, 이 방향의 이 접선 방향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로드라이크를 축으로 설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점에서 네, 뭐 저기 어디로 할게요. 이 점으로 탁 축을 설정을 했어요. 네, 그럼 왜 이 난리가 나는 건가 하면 제가 이 축으로 설정한 방향, 그 설정한 방향과 지금 이거의 접선 방향, 아까 빨간색으로 나타낸 즉 커브의 진행 방향이죠. 그 진행 방향을 얘가 뭘 하냐면 크로스 벡터, 그러니까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요. 그러니까는 외적이죠, 외적. 예, 벡터에서 나는 외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 아까 제가 만들었던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외적을 하면 또 그거에 수직한 방향의 벡터가 생겨요. 네, 그 다음에 그 수직한 방향의 벡터랑 이 접선 방향 있죠. 그 면을 기준으로 얘를 그대로 로드라이크는 형상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 단면들을 옮깁니다. 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는 아까 축을 제가 이 정도로 방향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 정도 방향으로 설정한 애와 이거의 프로덕트를 계산을 해서 네, 프로덕트를 계산을 해서 여기서 그거의 수직한 방향과 수직한 방향이 이렇게 요 밑으로 생겼겠죠. 그거와 요걸로 이렇게 옮겨준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이 난리가 났냐? 여기는 왜 이렇게 바닥으로 뚝 떨어졌냐? 네. 그럼 그때는 얘 벡터와 얘가 만들어내는 이 수직한 방향이 확 틀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보시려면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단면을 옮기면서 하는 거다. 단면을 커브를 따라 옮기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조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나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 헬릭스를 이용을 하고요. 제가 이 축의 시작을 네, 수직으로 해야겠죠. 축의 시작과 축의 끝을 잡고 제가 이거를 이 정도 잡고 지금 두 바퀴만 세 바퀴 돌릴까요? 네, 세 바퀴를 이 정도 반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딱 돌렸습니다. 제가 세 바퀴를 돌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삼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삼각형을 만들겠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라인을 하나 그리고 네, 트림을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고 얘를 다시 조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커브가 됐죠. 그 다음에 오리엔트를 할 건데 얘를 네, 요 점을 참조하고 요렇게 참조점이 여기 아니네요. 네, 요 수직하게 만들 거니까 네, 수직선 하나 참조하고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아래로 내렸어야 됐겠네요. 네. 네. 그래서 오리엔트를 맞춰주는 거죠. 오리엔트를 요 객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을 기준으로 네, 요 위점까지 요 밑에 점이죠. 밑에 점으로 가져갔어요. 그럼 그 대상점과 참조점을 뭐 적당히 이 정도로 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레일 스윕은 좀 수직하게 만들어 놓으면 예상하기가 좀 쉬워요. 이렇게 하시는데 레일 스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윕, 네, 스윕을 탁 눌렀어요. 제가 레일을 선택을 했죠. 선택을 하고 다시 그 다음에 횡단면 커브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잠깐 꺼놓고 볼게요. 그러면 네, 심 조정하라고 하는데 뭐 조정하셔도 좋고 일단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유 형상을 만들었더니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자기가 가면서 이 헬릭스 도니까 막 이게 막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와 이거 만약에 줄 하나만 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했더니 막 돌면서 네, 이 선이 요 선이 점점 이렇게 수평이 됐네요. 여기 수평이 됐다가 이렇게 수평이 됐다가 다시 얘가 이 선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막 다시 또 뒤집어져서 올라가서 네, 나중에는 아예 그냥 확 뒤집어져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네. 근데 로드 라이크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 탁 하면 네,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뭐예요? 이 형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탑에서 보시면 마치 자기가 하나인 양, 네, 전 세 바퀴를 돌렸잖아요. 근데 한 바퀴를 돌린 양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드라이크라는 건 뭐냐면 이 로드라이크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축이 로드라이크의 축이 보시면 001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001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로드라이크의 이 접선 방향은 항상 동일하잖아요. 네, 이 가운데 점, 그러니까 이 수직한 방향에서 볼 때, 네, 그래서 뭐가 항상 같냐면 크로스 프로덕트가 항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프로덕트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방향이 이 방향에 맞춰서 이 중심에서 방사형 방향으로 크로스 프로덕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로드라이크의 단면이 그렇게 만들어질 텐데 문제는 네, 제가 만약에 이거 축을 바꿨어요. 축을 어떻게 바꾸냐면 X축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딱 바꿨더니 난리가 났죠. 네, 막 꼬이고 막 뒤집혔어요. 근데 똑바로 가는 것 같더니 여기서 한번 뒤집어졌고요. 또 이렇게 잘 가는 것 같더니 여기서 확 또 뒤집어졌어요. 확 틀어지는 거죠. 확 틀어지는데 이거 다시 위에서 볼게요. 위에서 보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한 번 바뀐 것 같아. 예. 한 번만 돌린 것 같은 느낌으로 딱 돌았습니다. 잘 보시면 얘가 딱 뒤집히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네. 여기도 뒤집히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쯤입니다. 여기서 가장 심하게 뒤집히는데 이렇게 오다가 확 꺾어지잖아요. 네. 여기도 이렇게 가다가 요 점이죠. 요 점에서 확 꺾어져요. 그래서 잘 보시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축을 X축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X축으로 잡으니까 X축과 나란할 때는 뭐가 없어요? 크로스 프로덕트가 안 생기죠. 네. 안 생기고 그 전과 그 후에서 이 선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와 이렇게 될 때 크로스 프로덕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평면이 아까 이 커브면 확 뒤집어지듯이 그 방향이 뒤집어집니다. 여기서도 뒤집어지고 여기서도 뒤집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크로스 프로덕트의 방향이 뒤집어지는 순간이 바로 요 점과 요 점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네, 부호가 바뀌니까 방향이 딱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로드라이크를 할 때 그대로 계산에 의해서 유지가 되지만 네.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되지만 네.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위에 셀릭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겹쳐서 나타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었냐면 네. 레일 스윕은 굉장히 조심해서 쓰셔야 된다. 네,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 그거를 쓸 때 로드라이크랑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네, 자유형상. 아까 자유형상으로 바꿨을 때는 이 형상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자유형상으로 바꿨을 때는 네, 요게 이거를 따라서 올라가면서 형상이 막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바뀐다는 거 좀 생각을 하시고요. 물론 이 형상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네, 근데 요거에
면이 하나였으니까 그 돌아가는 축이 이 도는 회전에 의해서만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건 자유형상은 사실 정확하게 거의 문서가 없어서, 네, 로드라이크는 그 문서가 있거든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한다는 문서가 있는데, 자유형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정확하게는 없지만, 네, 그렇게 해서 쓴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더 재밌는 건 원이죠. 네, 원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단면을 쓰는 거죠. 제가 원을 하나 여기다 그려볼게요. 네, 원을 하나 그리고 각도를 적당히 돌려서 뭐 수직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손이 확 밀렸네요. 네,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네, 적당히 수직한 방향이 만들어졌어요. 네, 너무 크게 그렸나?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테스트니까. 네, 제가 스윕했어요. 스윕했더니 레일을 선택을 하고 단면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아니에요. 완료된 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싹 했더니 삼각형으로 시작했던 단면이 어느 순간 점점점에서 원이 됩니다. 네, 이렇게 원으로 바뀌고요. 예, 삼각형으로 했던 면이 어디선가부터 이렇게 원으로 싹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좀 이상하네요. 삼각형이 어딘가 줄어들고 늘어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유형상으로 바꿔주면, 아까 로드라이크는 그거를 맞춰 놓으려고 하고 이제 그 두 개를 맞춰 놓은 상태에서 걔네들을 같이 편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삼각형의 일부와 원의 일부가 이렇게 만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두 도형을 놓고서 그걸 만드는 거고, 자유형상은 그거를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줍니다. 네, 이어준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옵션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전역 형태 조정이라는 옵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전역 형태 조정 옵션이 뭐냐면 이거를 눌렀을 때와 안 눌렀을 때 차이 좀 아시겠어요? 네, 전역 형태 조정은 전역 형태 조정을 하면 이 면이 조금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 단면과 이 단면을 처음부터 좀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 삼각형을 좀 더 유지하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이 레일과 삼각형 만나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각형이 이렇게 해서 되어 있죠. 요거를 만약에 껐어요. 그랬더니 이 레일 그대로 많이 따라가죠. 삼각형을 가지고 좀 더 많이 가져가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눌러보시면, 예, 이 삼각형이 조금 더 금방 원형으로 바뀌는 걸 이제 유시할 수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 입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옵션들이 있으니까 수입 굉장히 많이 시도해 보시고, 특히 단면의 그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거 굉장히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명령으로 좀 이렇게 장시간 했는데, 일단 고급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이걸 상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보다 주의해서 쓰시면서 이렇게 했더니 잘 된다 안 된다 할 때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방향이 틀어진다, 예, 방향이 틀어지는데 그 방향이 크로스 프로덕트에 의한 거다라는 거 정도 그냥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어려운 거 로프트까지만 하고 안 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